불장의 초입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빨리 공부를 하셔서 지금은 호재가 이렇게 줄 서서 있기 때문에 큰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는 뭐 2024년 네, 중후반 정도 예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딱 그때하고 정확하게 맞물리고 음, 그리고 내년 말이 대선입니다. 대선. 돼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욕 직살하게 먹고 있는데 음. 뭐 지지율도 형편없고 어, 사람들한테 돈 풀어서 대통령이 훌륭해서 지금 경기가 회복했네. 그 어려운 인플레이션을 이겨냈네.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아마 대선 전에 좀 그런 여러 가지 공약 같은 게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선하고 맞물리면서 산타랠리와 함께 또 정책들이 서로 바뀌고 기대하기로는 그 비트코인만 놓고 보자면 공화당이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화당 대통령이 혹시 당선이 된다면 더 크게 또 어, 결과물이 나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뉴스들을 보니까 뭐 최소 1억 간다, 2억 간다, 뭐 3억 간다, 음, 5억 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상승 재료들이 맞물려주면 충분히 그런 폭발력이 나올 수 있죠. 어, 어.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그걸 모르잖아요. 음, 그래서 이걸 지켜보면서 가야 되는데 초반에 너무 많이 터져버리고 미리 많이 올라버리면 조금 기대를 낮추면 좋을 것 같고 음, 좀 맞물려주면 간다. 그러면 좀 더 바라보는데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말 있잖아요. 타임 인 더 마켓, 어, 타이밍 더 마켓을 이긴다. 타임. 그 시장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아, 우리가 최고점이 그 비투시 하는 사람이 뭐 어디까지 간다는데 그래서 거기서 매도하려고 기다리지 말고 음, 미리 목표가를 좀 정해놓고 분할로 탁탁탁 가면 좀 좋지 않을까. 예를 음, 들어서 뭐 10만 달러, 15만 달러, 20만 달러 이렇게 목표가를 탁탁 정해놓고 가면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승 폭발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맞춰서 가면 좋겠다. 음, 잘만 터져주면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네. 매덕 때는 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런 시기가 정말 오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비투시아님께서 유튜브 방송 실시간으로 좀 많이 아우 해주시고, 함께 그냥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파티를 해야죠 우리가. 네, 그러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네. 네.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부는 또 샴페인 다 하나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고. 네. 그러면요, 비트시아님, 아까 말씀해주신 그 음, 비트코인 현물 ETF는요, 네. 승인 거절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내년 1월 보신다고 했는데, 아 가능성이 있죠. 아, 모든 게 이게 확정적인 건 없잖아요. 투자란 게 그런 거고. 네. 그렇지만 이제 확률이 높으니까 블룸버그 전문가가 90%의 확률로 오, 1월 10일 전까지 이렇게 얘기를 어, 합니다. 그러면 1월 10일이 아니고 그 전이란 건 요번 달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언제 되겠다. 1월 전에 90% 확률로. 뭐 그 전문가가 틀려서 10%가 있는 거니까 안 될 확률이.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음, 뒤통수 치면서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안 어, 되면 기다리면 됩니다. 시간의 아, 문제지 이거 결국 되는 거예요. 결국 되는 거다. 왜냐하면 블랙록이 이걸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블랙록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잖아요. 맞아요. 10조 달러가 넘게 그런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음, 사람들이 돈만 많은 게 아니고 이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거든요. 음, 그런 사람들이 대책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한번 찔러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ETF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이걸 어떻게 팔 건지도 충분히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발의 준비가 돼 있고 브로셔도 지금 다 찍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적정 기대치를 가져야 되겠지만 안 될 확률도 있지만 그 정도는 좀 배제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확률이 음, 그만큼 높으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걸 단순히 신청하는 게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이미 그 저변에 엄청난 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준비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블랙록 같은 경우는 ETF 승인 확률이 뭐 500 몇 대 1이에요. 500 몇 대 승인 받았고 그다음에 한 번
거절을 당했는데, 아, 그 ETF 그러니까 상품 뭐 되게 많은 거요? 아직까지 신청한 것 중에, 아, 그러니까 거의 된다 그렇군요. 이렇게 봐야죠. 블랙록이. 그리고 블랙록이 S&P 500의 거의 모든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모든 회사를 갖고 있고 사실 이 모든 경제를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그런 기관인데, 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걸 밀고 간다. 그럼 우리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어쩌면 사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음, 한 예로 그 블랙록의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네, 대표입니다. 그 레드핑크. 사람이 2020년에 사람들이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비트코인 아무도 관심 없다. 그렇게 음, 얘기를. 2017년에는 사기라고 그랬고 음, 2021년이에요. 2021년. 2021년에 환경 얘기하면서 비트코인 막 끄집어 내렸던 주역이거든요. 그리고 기관들은 관심 없나? 이렇게 다른 기관들이 좋은 투자 상품 같기도 하니까 인플레이션 방어 차원에서 좀 담아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물어보니까 레디 핑크가 기관들은 그런데 관심 없다 하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CNBC 방송에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비트코인은 영어로 fly to quality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flight은 비행, quality 높은 퀄리티, 고퀄의 자산이다. 오, 정말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이건 어, 충격이에요, 충격. 네, 국내 유튜버가 나와서 여러분 비트코인 정말 인플레이션 방어 상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또 선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음, 레리 핑크가 음,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기관의 레리 핑크가 CNBC를 주물럭거리는 레리 핑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 그러면 우리가 이 흐름을 좀 감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유명 인사 나와서 궁금한 게, 그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 막 이런 분들도 네. 어, 비트코인은 악마다라고 그랬나? 막 되게 안 좋게 그렇죠. 안 좋게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는 왜 근데 그런지. 사실 네, 그분들은 네. 나이가 너무 많아요. 어,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마이클 세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 아니, 신기술이 나오면 90살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거 괜찮냐고 물어보겠냐. 본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새로운 어떤 시도보다는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이 브라질에 있는 누뱅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가 바로 암호화폐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본인은 돌을 던지지만 뒤로는 혹시 그렇구나. 모르니까 야, 슬쩍 한번 넣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뭐 테크 싫어하면서 애플로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워렌 버핏이. 음, 그러니까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뭐 나쁘다 좋다 이걸 얘기하면 그걸 그냥 고지것대로 듣는 것보다는, 믿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실정에 맞게 내 방법대로 한번 이걸 이해해보고 공감을 해보는 거죠. 음,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만약에 비트코인 사기가 아니라면, 어쩌면 레리 핑크의 말처럼 고퀄 자산이라면, 그러면 상승 가능성,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내가 1,000만 원 넣었을 때 이게 2천만 원이 될 확률이 한 70%야? 음, 그러면 이건 해볼 만한 투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고, 이걸 또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뭔지 모르고 그냥 그 레리 핑크가 얘기했다니까 웅달 책방에서 그 나온 그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믿어볼까? 그 사람 좀 신뢰가 가게 생겼는데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헛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고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한 걸까? 어, 그런 본인만의 분석이 필요하다. 음, 모르는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음, 본인이 모르는데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모르는데 남이 좋다니까 투자하는 건 이건 뭐 도박이잖아요. 잘은 몰라도 내가 공감을 해보고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기술적으로 음, 이 정도의 투자 기회가 되겠다. 이런 공감이 된다면 투자를 하는 거죠. 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요, 이제, 비트코인 정말 관심 가져야겠다. 신문물로서 이제라도 네. 사야겠다 해서 딱 앱을 켰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한 개에, 하나로는 지금 한 4,500만 원, 한 4,800만 원 이렇게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 너무 비싼데?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가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네. 괜찮죠. 아, 네네. 아, 어차피 분할로 매수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아우 아까워. 그때 샀을 걸. 지금 미리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운 좋은 사람들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그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어, 건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이 막말로 10만 원일 때 산 사람들, 100만 원, 1000만 원 되면 파티하면서 다 팝니다. 뭔지 모르면. 100배 먹었으면 나와야지, 얼른. 그게 그렇죠. 상식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아직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철학을 믿고 어, 그 성장 가능성을 믿고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5년 후, 10년 후에 또 내가 누군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좋은 가격이고 지금도 어, 앞으로를 바라본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한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모를 때는 왕창 뭐 몰빵하면 안 되고 음,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좀 빨리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타이밍상 불장의 초입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뭔가 모두를 위한 건 아니에요. 모두를 위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빨리 공부를 하셔서 용단을 내려야 되고 가능하면 뭐 50% 그냥 미리 딱 어,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아, 제가 책임은 못 지지만 이 정도에 확실히 서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게 더 좋습니다. 지금 그냥 안 할 거면 말고 할 거면 50% 들어가고 그 음, 다음에는 떨어질 때마다 10%씩 분할로 하는 게 전략적으로는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 불장님, 타이밍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게 아닌데 네. 작년만 같아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리는 호재가 이렇게 줄 서서 있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을 뭐 투자를 안 하실 분은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아무리 투자 기회가 좋아도 본인한테 맞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좀 그렇게 공격적인 접근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불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 뭐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런데 물어보시니까 제가 네. 느끼는 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견해를 밝혀주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불장의 초입이니까 네. 저희가 좀 서두르자. 네네, 과거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네. 과감하게 조금 투자를 마음 먹으신 분들은 한 50%는 사놓고 고민하자. 네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요, 비투시아님 혹시 비트코인 너무 비싸서 알트코인 사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트코인. 지금 시점에서. 많이들 그렇게 물어보세요. 알트코인. 알트코인 사도 될까? 음, 되죠. 됩니다. 알트코인에 큰 기회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특히 초보들. 음, 초보 중에서도 생초보가 있어요. 생초보. 아무것도 음, 모르시는 분들. 웅달 책방 보고 처음으로 비트코인 로고가 보이니까, 비트코인 너무 비싸네. 들어가 어, 보니까, 싼 것도 있네. 뭐, 비트코인 다른 이름. 어, 뒤에 다른 거 붙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네. 이왕이면 싼 거 사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은 100% 비트코인. 초보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권을 해요. 그런데 알트코인에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부터 사고 공부가 되는 대로 알트코인도 조금씩 조금씩 좀 메이저 안전한 것부터 조금씩 접근해 나가면 어떨까? 음, 처음엔 소량으로 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아까 마이클 세일러 얘기가 나와서 마이클 세일러 그분은 진짜 그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는 계속 그 회사 돈으로도 막 주식 팔아서라도 막 비트코인을 그렇죠. 사더라고요. 네네. 요번에 발표한 자료 보니까 네. 6억 달러 빼놨더라고요. 또 네, 6억 달러. 살려고요? 예, 또 살려고. 와, 그래서 진짜 대단하시다. 요번에 SEC에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CNBC 앵커가 물어봅니다. 그거 왜 빼놨냐? 비트코인 살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걸 뭐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비트코인 스트래티지니까 결정이 서는 대로 대응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비트코인 전략. 비트코인 전략 대단합니다. 마이클 셀러 그분이 네. 2020년 여름에 네. 8월에 이 비트코인 전략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회사 밸류에이션을 받았는데 월가에서 나와서 회사 자산이 그때 5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어요. 현금을. 근데 그걸 안 쳐주는 거예요. 오로지 회사의 성장 가능성만을 쳐주고
현금은 이거는 뭐 이따 없어지는 거니까 하고 쳐주질 않고 회사 어.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고민을 빠졌어요. 아니, 현금은 안 쳐줘? 시간 지나면 이거 뭐 가치가 없다는 거야? 음,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하드 자산, 어, 단단한 자산이 필요하겠다. 이걸 그분이 깨닫고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을 사서 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음이 온 거죠. 그리고 얼마 안 회사에 되셨네요, 진짜. 자금을 탁 넣은 거죠. 얼마 안 됐어요, 그분. 와, 후배입니다. 제 후배입니다. 왜? 2020년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분. 아, 네, 후배. 네. 네. 비트코인 어, 투자의 후배라는 얘기죠. 비트코인. 아, 근데 진짜 얼마 안 되셨네요. 근데 그분은 본인이 딱 결정이 있으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정말 존경이 힘들어요. 예. 그 세계 1위 사실 아닌가요? 비트코인 보유한 회사로서. 처음이죠. 그, 퍼블릭 회사로는 처음이죠. 그 세계 그리고 1위죠, 보유량이. 세계 회사로는 1위고 어, 그레이스케일에 더 많이 있긴 합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코인베이스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긴 한데 회사로서는 가장 많이 대차 대조표에 담고 있습니다. 야, 15만 6천 개 정도 되니까 가장 많은 거죠. 와, 그 단시간에 엄청나게 샀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 이대로만 가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평단도 그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는 그 계속 마이너스 구간이다가 이제는 플러스 구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2만 9천 올라가는, 얼마였습니다. 올라가는데도 사는 거네요. 그렇죠. 올라가도 사고 아, 내려가도 사고.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본인은 신경 안 쓴다. 싸도 사고 비싸도 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이 제일 싼 거니까. 대단하시네요. 아, 그러면 비투시아님, 그 비트코인 말고요. 네. 직접 사는 거 말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뭐 코인베이스나 그런 음, 회사를 간접적으로 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불장에서는 사실 그런 주식들이 조금 더 실적이 좋아요. 채굴 회사가 더 많이 오릅니다. 어, 그런데 그런 전략적으로 타이밍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고요. 음, 전반적인 사이클을 다 보면 비트코인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나 채굴회사 주식을 사는 다른 이유는 비트코인을 살 수 없는 기관들이 사실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코인 샀다가 잃어버리면 안 되고 지갑 관리 잘못해서 뭐 거래소가 문 닫아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개인들은 코인 관리를 본인이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된다면 코인이 더 낫다. 그런데 코인 몰라 나 그냥 주식 거래하는 내 거래소에서 그냥 주식 사듯이 살래. 이러신 분들은 또 하나의 옵션이 되는 거죠.